새해 첫 주의 뉴스원입니다.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다룰 뉴스는 얼마나 많습니까만 그중에서 이번 주 첫 뉴스는 또 뭔가요? 네, 올해 이번 주는 오히려 다룰 뉴스가 이 뉴스들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첫 소식은요. 일주일 전이죠.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 중 가장 피해가 컸습니다. 이 사고 당시를 인근 주민들이 촬영을 했고요. 이 사고가 알려진 직후에 언론의 속보와 함께 전해지면서 충격과 슬픔을 더하였지만요. 그런 영상들이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증거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안타깝게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가 말하는 피해 회복이라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죠. 네. 그런 점이 제일 가슴 아픈 지점인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앞으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막기 위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정확하게 살펴보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고 이후에는요. 피해자들의 시신 수습과 이 신원 확인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는 그만큼 사고가 왜 일어났냐에 초점이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보도들이 많았는데요. 이런 사고가 나면 먼저 항공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죠. 운항이 많은 이 저비용 항공사의 특성상 이 정비가 괜찮았냐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특히 랜딩 기어가 왜 내려오지 않았냐가 쟁점인데요. 다행히 현장에서 이 비행 기록 장치와 음성 기록 장치가 발견이 돼서 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정확한 원인 규명 가능성은 열렸습니다. 이 항공기와 항공사 외에는요. 조류 충돌 그리고 이 무안공항 구조물 문제가 많이 다뤄졌습니다. 네. 이번에 사고가 있었던 무안공항의 입지 자체가 조류 충돌 가능성이 굉장히 큰 그런 지형적인 곳에 입지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2007년에 개항한 무안공항은요. 입지 선정 때부터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공항 활주로 확장 공사를 위해서 이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했는데 그때도 이 주변 13km 이내에 철새 도래지가 4곳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이게 좀 넓어야 되고 장애물이 없어야 되고 하는 등 이런 상황을 보면 네. 철새 도래지와 입지 조건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런 측면은 인천공항이라든지 김해공항이라든지 이 공항들도 역시 비슷한 입지 조건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공항들과 비교해 본다고 하더라도 무안공항은 좀 더 조류 충돌 가능성이 더 높은가요? 한국공항공사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요. 전국 14개의 지방공항의 조류 충돌 건수는 559건이었습니다. 무안공항은 10건이긴 했지만요. 운항 편수 대비 발생률로 보면 0.09%로 김해나 김포보다도 높았습니다. 가장 높았습니다. 이 무안공항 조류 퇴치 전담 인력이요 4명이라고 하는데요. 김해나 김포는 20명가량이 있고 대구공항에도 8명이 있는데 좀 적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 야외에는 1명의 인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고 이후에 밝혀진 건데 국내 15개 공항 중에서 모두 조류 탐지 레이더를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조류를 탐지하는 그 열 화상 카메라는 김포와 김해, 제주 이렇게 3곳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또 하나 이번에 초점이 되고 있는 게 둔덕이라는 이 구조물인데요. 네. 여러 가지 영상을 보거나 하면 이것만 없었으면 저렇게까지 피해가 컸겠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이 둔덕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볼수록 필요가 없었던 구조물인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없었어야만 했던 구조물이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정말 사고 영상을 다시 보는 거는 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고 보면서 거기서 멈춰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정말 조난 신호를 보내고 9분 만에 다소 긴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동체 착륙은요. 일반인이나 전문가가 보더라도
안정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활주로를 미끄러진 여객기가 이 둔덕에 부딪히면서 폭발을 했기 때문에 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이 둔덕만 없었다면 정말 이 정도로 피해가 컸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둔덕이요. 얼핏 보면 그냥 흙더미 같은데요. 그 위에 이 콘크리트 상판이 있고 거기에 이제 항공기의 활주로 진입을 돕는 안테나 역할을 하는 이 로컬라이저가 설치돼 있는데요. 사고 이후에 여러 언론들의 보도 취재를 통해서 이 흙 안에도요. 이 콘크리트 기둥이 19개가 박혀 있고 그 겉을 흙이 덮은 것으로 흙을 덮어놓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국제 민간 항공기구 매뉴얼은요. 공항 활주로 인근에 설치된 구조물은 부서지기 쉽게 설계되어야 하며 특히 안테나는 경량 구조물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방위각 시설이 처음에 규정이 맞는지 아니면 규정을 어긴 건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네. 국토부가 사고 초기하고 지금하고 입장이 살짝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국토부 해명이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사고 발생 초기에는요, 이 둔덕은 종단 안전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 여기 해당 안 된다라고 국토부가 얘기를 했는데 무안공항 활주로가 이 정밀 활주로이기 때문에 무안공항 방위각 시설 또한 이 종단구역으로 해야 한다라는 고시가 알려진 이후에는 규정을 좀 살펴보겠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이후에는 이 부서지기 쉽게라는 대상은 로컬라이저만 대상이 된다. 이런 해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규정은 아직까지는 어긴 게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는 있지만요. 전국의 항행 안전 시설의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현재 여수, 광주 그리고 포항, 경주 공항에도 이런 구조물이 돼 있고 위험성을 인지한 만큼요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원인은 일단 기다려 보더라도요. 조류나 방위각 시설 문제에 대한 위험성은 인지가 됐잖아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겠습니다만 좀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번 사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도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한 번 더 전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면서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가 됐는데요. 앞으로 탄핵 심판 속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원래 애초에 국회 추천은 3인인데 임명은 2명만 한 거지요? 네, 민주당 추천이 정계선, 마은혁, 그리고 국민의힘 추천이 조한창 후보자였는데요. 이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는 임명을 했고 마 후보자는 추후에 여야가 합의를 하면 임명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이 사회의 갈등을 종식시켜서 이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이 절박함에서 이런 판단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다만 이 내란과 김 여사 이 쌍특검법은 거부를 했습니다. 네, 여야의 한쪽 양쪽이 다 불만이 있으니까 반발하지 않도록 절묘한 수를 선택을 했나 고육지책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결과로 내놓은 거에 대해서도 또 양쪽이 다 반발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요. 야당의 겁박에 굴복했다. 또 평가가 뒤따를 것이라면서 유감을 나타냈고요. 국무회의에서 이 국무위원들, 장관들은 논의를 하지 않았다면서 고성이 오갔다 이런 보도들도 있었고요. 이 대통령실은 이 수석 비서관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요. 국회 추천 후보자를 가려서 임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이 삼권 분립에 대한 몰이해이자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가 되면서 이 의결 정족수 논란을 해소시킨 만큼 권한쟁의 청구나 최 대행 탄핵은 실행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다음 관심은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진행했던 속도와 비교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어느 정도 속도로 진행될 것인가 이거 역시 관심 아니겠습니까? 네, 수사만큼이나 관심사인데요. 이 재판부가 최장 180일인 심리 기간을 꽉 채울 것이라는 관측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8명 중에 2명의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이전에는 결론을 낼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은데 이 100일 이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대 지금 가장 많은 탄핵 심판을 가지고 있지만요.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뜻을 헌법재판소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론도 비슷합니다. MBC가 이 새해를 맞아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요. 지난 2017년에 석 달 정도 걸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과 비교를 했을 때 그때보다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74%로요. 그때보다 이 많은 시간을 갖고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 23%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도요. 58%가 그때보다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답해서 그때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갖고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 40%보다 많았습니다. 네. 또 새해가 되면 해마다 여러 언론사들이 경쟁적으로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하고 그걸 네.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네. 다른 조사 결과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중앙일보 여론조사를 좀 먼저 보면요.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탄핵해야 한다는 응답은 67%로 이 비상계엄은 일종의 통치 행위로 탄핵해서는 안 된다. 28%보다 많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진보 성향 응답자는 절대 다수, 그리고 지지 정당이 없거나 중도층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탄핵 찬성 여론이 높았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응답자는 탄핵해서는 안 된다가 81%였고요. 자신이 보수 성향이라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도 탄핵해서는 안 된다가 66%로 높았지만 탄핵해야 한다는 응답도 30%에 달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또 보수 성향과는 좀 온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계엄과 탄핵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는 정파적인 양극화 현상이 조사 결과에 반영된 모습이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 조사에서는요.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관계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70.8%로 나타났습니다. 윤 대통령이 수사와 탄핵 심판에 협조해야 한다는 응답은 80.3%로 협조할 필요가 없다 15.7%와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요. 해당 기관과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론은 이런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 민심이 아닌 이 극우 지지층만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탄핵을 하든 수사를 하든 당당하게 맞설 것이라고 지난달 12일에 담화에서 한 말 그대로 정말 맞서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한 공정과 상식 그리고 법치에 맞는 모습인지 정말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도 소식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